현재 세계적인 언론들로부터 한국과 미국에 관한 속보가 전해지며 한국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이번 일이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미국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분주합니다. 지금까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은 거의 모든 것을 일본을 통해 해왔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군사 전략은 물론이거니와 경제, 언론까지도 도쿄는 미국의 아시아 중심 허브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간 일본은 한국과 미국의 움직임에 심상치 않은 변화가 있음을 크게 느끼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바이든 정부로 와서 이제는 오바마 계통을 이어받는 민주당이 일본과 합이 잘 맞는다면서 앞으로 미일 간의 관계가 더욱더 밀착이 되고 한국을 밀어내기 좋다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상당히 대우받는 모습을 연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이 일본을 매우 불안하게 했던 것이 미국은 항상 자신들이 이익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는데 지금까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경제 규모부터 해서 일본에 앞선 것이 별로 없고 앞으로도 그럴 걸로 생각하다 이제는 아시아의 중심이 일본에서 다른 나라들 특히 한국으로 옮긴다는 게 참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현재 차가운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해외 언론은 한국을 주목합니다. 현재 로이터 등에서 등장한 한국 관련한 속보에서 일본은 더욱더 자신들의 처지와 비교하게 되는데요. 게다가 이번 일로 인해서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의 지위가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동북아시아를 책임질 일을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추진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원래 일본이 했어야 할 일인데 뭔가 꼬였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 분주합니다만 현재의 기세라면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은 점점 도태된다는 국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현실을 보면 미국 입장에서 도저히 손을 내밀 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게 그것입니다. 우선 제기되는 이슈는 현재 일본의 백신 공급 상황이 올림픽을 앞두고 완전히 막혀버렸다는 것입니다. 한때 스가 총리의 하루 100만 명 백신 접종 선언에 따라서 그 수치를 실제로 달성한 모습도 보였으며 이대로라면 도쿄올림픽 마칠 때까지 일본 국민의 70%가 백신을 1회 접종을 하게 된다고 자랑했지만 화이자 공급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결국엔 30%도 못 채우고 백신 접종이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간사이 지방의 주요 도시인 오사카, 고베 등은 이미 백신 접종 예약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발표합니다. 오사카 도지사는 일본의 백신 공급이 8월 이후에 사실상 불투명하다고 백신 부족 현상을 논합니다. 게다가 일본의 지방의 우편 쿠폰이 집배원에 의해 배달되다가 분실되는 사고도 접종을 늦춥니다. 일본 군마현 마에바시에서는 집배원이 백신 쿠폰 우편물 꾸러미를 분실해 40여 명이 접종을 못하게 되었고 시에 항의를 하자 재발급을 해줬는데 시청에 쿠폰을 받으러 가야 한다고 하자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백신과 같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디지털로 관리하지 않고 여전히 종이 쿠폰에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는 당연히 디지털 시대인데 미국이 이러한 국가와 협업을 한다는 것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도쿄올림픽은 위험천만한 상태로 관리가 되고 있어 미국 선수단도 아직 입국을 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스가 내각은 아직도 무관중, 유관중 여부를 결정 못해 오는 8일에 최종적으로 이에 대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일본 정부는 무관중, 유관중을 정하지 않은 것처럼 하고 곧바로 희한한 일을 진행하는데요. 363만 장가량 판매된 올림픽 티켓을 취소하고 다시 272만 장을 추첨해 판매를 시작한 것입니다. 기존 360만 장은 너무 많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렇다면 결국 270만 명 유관중이라는 것인가 라면서 유관중, 무관중을 결정도 안 했다는 스가 총리가 270만 장을 재판매한다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겉으로만 방역 신중을 내세우지만 티켓도 재판매하는 말 장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응원 시 큰 소리 지르지 말 것, 마스크를 꼭 착용할 것과 같은 어설픈 대책을 강조합니다. 한편 일본 숙박업계에서도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미 300만 객실이 넘게 예약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다시 추첨하면 모두 예약이 뒤죽박죽이 되고 나중에 무관중 선언이 나올 경우가 된다면 숙박업계는 전 객실을 모두 취소해야 하므로 수천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을 위해서 상당한 숙박업소들이 대출을 받아 호텔을 지어 올려 극심한 피해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미국에서 일부 선수들이 한국이나 중국 등으로 합숙 행선지를 돌리고 있다는 뉴스도 포착됩니다. 굳이 지금 델타 변이가 창궐해 방역이 좋지 않은 일본으로 가는 것을 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신은 물론 올림픽 내부에서조차 방역관리가 안 되는 국가와 미국이 미래산업을 할 리가 없는 것이죠. 반면 한국에서는 일본과는 정반대로 정은경 청장이 18에서 49세까지 8월 중하순 전국민 접종을 시작한다며 대부분 화이자 모더나로 접종을 하게 되며 만약에 노바백스도 허가되면 고려 대상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특히 노바백스도 2천만 도스가 도입 예정인데 상당수 물량이 한국에서 생산된다고 알려져 유리합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약 86%의 예방 효과가 있어 모더나 화이자에 이어 제3의 백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은 8월부터 백신 접종이 깜깜한 상태인데
한국은 이제 전국민 접종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한국은 미국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의가 된 백신 생산 문제를 급 진전시키고 있었습니다. 로이터는 한국이 아시아의 백신업으로 진일보하게 되었다는 속보를 내면서 긴급 관련 뉴스를 전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우선 이강호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을 인용해 한국이 해외 백신 제조사들과 국내 생산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이 타진되면 즉시 10억 회분을 생산할 수 있다고 덧붙인 것입니다. 이 10억이라는 숫자는 우선 매우 상징적인 것이 G7에서 내년에 전 세계에 제공할 백신으로 목표한 숫자가 10억 개입니다. 또한 10억 도스를 생산하는 국가는 경제적인 이득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적지 않은 인센티브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생산하면 수요가 높기 때문에 한국에 대량의 수수료가 발생해 이득이 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한국에서 생산되므로 이 물량의 일정 퍼센트가 한국으로 즉시 공급이 가능하게 되므로 백신 접종에 유리하게 됩니다. 일본은 이러한 뉴스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이 바로 백신 허브가 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백신은 미국 정부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인데 이것은 한미 정상회담 때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국을 통한 백신 공급을 적극 지지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인프라와 빠른 백신 접종 속도 및 동맹의 신뢰가 한국을 백신업으로 돌렸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옵니다.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기업 간의 이름으로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정부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 우선은 정부가 그 사안을 알 수 없다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백신 생산 계약은 기업 간 협의 사항이며 한국 정부 차원에서 화이자나 모더나 등과 국내 백신 생산을 협의 중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한국이 10억 도스 이상의 mRNA 백신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던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미 한국은 미국의 주요 백신 회사와 위탁 생산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엔 모더나와 이미 백신 완제 공정을 맡기는 위탁 생산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과의 기업 등과 계약을 할 때 정부 거래와 같은 예민한 사안 누출에 대해 엄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해당 사안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삼성은 진행 중인 것도 그것입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최근 수년간 사전의 내용을 누출하지 않는 극비 내용 보존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한국형 잠수함 미사일 SLBM도 최근 성공했다고 발표가 나갔지만 누리꾼들은 진작에 성공했다는 추측을 합니다. 이미 관련 기술은 개발한 지 오래이고 다만 미사일 지침 등 한미 간에 해결할 절차가 남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한미 정상회담 후에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자마자 SLBM이 성공할 확률은 낮은 것입니다. 현재 백신 문제도 전 세계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일 뿐 글로벌 주요 백신들이 한국의 기업을 통해서 10억 도스 혹은 그 이상 생산되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너무 시설이 부족하고 중국과 같은 곳에서는 백신을 생산하기가 기술 유출 등의 문제로 부담스러워 신뢰의 문제로 한국이 단연 선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한국 G7 진입은 반대가 가능했어도 기술적인 첨단 분야에서는 계속해서 미국 파트너 지위를 잃고 있습니다. 한국은 백신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주요 미래 산업의 거점인 가장 중요한 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